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설입니다. 오늘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첫 순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는 시간입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에이든홀딩스의 이지연 대표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급락하는 종목들 체크를 해보기 전에요. 오늘 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네, 오늘 시장 정말 반가운 반등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지금 0.7%가량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2%에 가까운 좀 급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양시장, 현물, 선물 모두 좀 순매수세가 강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고, 기관도 지금 현물 양시장에서 모두 좀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정말 좀 기분 좋은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환율 또한 한 1,340원대 상반 라인을 좀 뚫지 못하고 있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단기적인 지지선으로 코스피는 2,500 그리고 코스닥은 830선 회복 시도를 좀 하고 있는데 위로 좀 안착에 성공하는지 여부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좀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어 가면서 이제 실적 좋은 섹터들의 좀 강세가 좀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특히 엔터나 자동차 같은 섹터들이 또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엔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YG를 필두로 해서 하이브나 JYP, SM 같이 좀 모두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자동차 쪽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텍 같은 전기차 충전 쪽을 비롯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전체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성우하이텍, 화신, 아진산업 같은 기업들이 좀 강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고 여기에 또 반도체 섹터도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좀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대형 IT도 좀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은 또 디스플레이 쪽의 여러 이슈들도 좀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삼성에 한 2조 원에 달하는 이제 신규 올레드 공급 소식이 좀 나와주면서 좀 관련 종목들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또 해외에서는 또 삼성의 이런 QD 올레드가 또 극찬을 받았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죠. 올해 또 디스플레이로 또 선정됐다는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삼성향, LG향 너나 할 것 없이 디스플레이 쪽도 오랜만에 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 오늘은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다 같이 오르는 좀 기분 좋은 시장인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특히 이런 코스닥 지수를 좀 강하게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등 흐름을 좀 이어나가면서 특히 주목해볼 만한 약세 섹터는 조금 부재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상승 종목이 오늘 한 1,700여 개 가까이 되고 하락 종목 수가 600여 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섹터들은 그래도 좀 견고한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는 이제 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좀 불발되고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좀 반복되면서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렇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을 필두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종목들이 좀 계속 강세를 이어나가면서 상대적으로는 좀 견고한 흐름을 나타냈었고요. 이제 어제 이 부채 한도 협상이 불발되었는데 충분히 좀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것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최소한 5월 말 안에 정도에는 이제 막판쯤에는 협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기정사실로 좀 협상은 될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부채 한도가 압도적으로 이런 높은 협상 타결
가능성 관련해서 이제 메카시 의원도 뭐 구체적인 어제 이제 협상 관련해서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고는 했지만 뭐 추가적인 협상을 위해서 준비는 좀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바이든 대통령도 뭐 향후에 이제 뭐 아시아 순방 일정을 축소해서라도 이제 협상은 반드시 해낼 것이라는 게 이제 시장 대부분의 시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결국에는 뭐 디폴트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경기 침체 또한 좀 연착륙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한 63%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좀 긍정적이다라고 또 봐도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소비가 또 유지되고 있죠.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는 좀 낮게 나왔지만 전월이나 뭐 전년 대비해서는 또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좀 유지가 되고 있고, 당분간 뭐 우리 증시가 만약에 뭐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온다면 뭐 오히려 저는 좋은 매수 기회다. 결국에는 이런 추가적인 시장 반등에 좀 빌미로 작용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국내 증시가 양시장 모두 현재 뭐 과매도권에 진입을 해 있거든요. 뭐 이미 좀 충분히 관련해서 조정을 받아온 자리이고, 이 부정적인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금 최근 지속적으로 좀 반복되는 사안들이라는 점, 그리고 뭐 작년 한 해는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나 뭐 긴축 쪽에 많이 이목이 좀 집중이 됐었다면, 올해는 이제 뭐 경기 침체 여부나 이제 실적 쪽에 좀 더 시선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인플레이션은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여전히 좀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만큼 앞으로 이런 뭐 CPI보다 기준금리가 더 높은 상태, 현재가 지금 CPI보다 기준금리가 더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기간이 아주 뭐 길게 가는 사례는 뭐 정말 흔하지 않다는 점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뭐 경계의 심리는 있겠지만 뭐 이후에는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뭐 강한 반등, 또는 뭐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뭐 종목별 반등 시도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좀 상당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좀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바라보는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면서 양대 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 역시도 우세한 상황인데, 이런 장 속에서도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하는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인데 지금은 음봉의 길이가 굉장히 긴 상황입니다. 18% 후반대에 약세를 보이면서요. 2,39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MI텍 매각을 철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링스인데요. 윌링스는 태양광 인버터 전문 업체입니다. 지금 16%대 후반대 하락률을 기록을 해주면서요. 지금 시간 기준으로 9,19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MI텍입니다. 역시나 앞서서 말씀드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많이 빠졌던 부분은 조금 회복은 하고는 있습니다. 10%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11,46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원생명과학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과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업체인데요. 그래도 오늘 많이 하락했던 부분을 만회하면서 아래 꼬리를 조금 더 길게 단 양봉을 형성 중입니다. 지금 주가는 4,81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금양입니다. 금양,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한 종목인데 지금 시장에서 7%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52,1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급락하는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 도움 말씀 드릴 테니까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구조해볼 종목 MI텍입니다. 일단은 비혈관용 스텐트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큰 폭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데 최대 주주의 매각 철회 소식에 출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좀 주목해볼 만한 점이 본업에 충실하면서 1분기 외형과 또 수익성은 성장하는 모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MI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국내 1위 그리고 글로벌 5위의 이런 비혈관용 스텐트 제조 업체죠. 이 식도나 뭐 대장, 뭐 장기가 협착되지 않도록 뭐 체내에 삽입하는 이 비혈관용 스텐트를 뭐 주력으로 하고 있는 뭐 종합 의료기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뭐 국내에서도 뭐
국내를 포함해서 글로벌 한 98개국에 판매를 하고 있고, 뭐 MI텍 같은 경우에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제품의 특성이 뭐 경기 국면이나 뭐 시장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꾸준한 실적 성장을 좀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이었는데요. 작년 한 해 좀 주가가 핫하게 움직였었는데 그 이유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보스턴 사이언티픽의 MI텍 인수 소식이 있었죠. 현재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MI텍의 최대 주주로 지분을 한 65%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전량을 보스턴 사이언티픽에 매각한다는 소식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좀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했었죠. 이 보스턴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 시총이 한 88조나 되는 미국의 아주 거대한 의료기기 회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많은 기대를 키워왔었는데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 보스턴 사이언티픽의 MI텍 인수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좀 훨씬 더 높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좀 최대 주주인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이런 보스턴 사이언티픽 그룹의 MI텍 지분 전량 양도 계획을 좀 철회한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좀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기업 결합 승인 절차 획득이 좀 불발했다라는 얘기를 했고, 뭐 관련해서는 보스턴 사이언티픽으로부터 뭐 위약금 한 150억 원 정도를 이제 뭐 빠른 시일 안에 수령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인수 관련해서 아무래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던 투자자들의 좀 실망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MI텍 같은 경우 시너지 이노베이션 최대 주주가 매각을 철회했다라는 소식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불안하실 텐데요.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 뭐 비록 그 전량 매각 계획은 취소가 되었지만 그래도 또 다른 소식이 나왔죠. 이제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이제 보스턴 사이언티픽의 MI텍 지분 약 9.9% 461억에 이제 매각 공시를 또 했어요. 뭐 전량 매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를 매각했다는 점이 그렇게 또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향후에 이제 뭐 일본 시장과 뭐 또 잠재적 해외 시장에서 또 앞으로 계속해서 협력 강화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이런 또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뭐 충분히 좀 좋은 그런 실적을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충분히 좀 키워볼 수 있겠고요. 이 보스턴 사이언티픽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일본이나 한국 같은 이런 아시아 시장의 지배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라는 좀 이득을 취해갈 수 있을 것 같고 MI텍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런 글로벌 최대 시장이죠. 뭐 북미나 유럽 같은 이런 주요 시장 침투를 좀 본격화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또 관련해서 또 실적 성장도 충분히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키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년에 매각 계약 소식이 나오기 이전 가격대가 이제 10,000원 부근이었거든요. 오늘 하락으로 이제 10,000원 정도 터치하고 이제 반등 시도 중인데 뭐 매각은 철회했지만 일부 좀 지분 인수로 향후 협력에 대한 여지는 좀 계속될 것이다. 또 M&A 얘기가 나왔을 때도 사업적 시너지를 좀 극대화해서 이런 실적에 좀 가파른 성장을 기대했었는데 뭐 그 강도는 낮아질 수 있겠지만 앞으로 협력은 또 지속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버티자라는 쪽으로 한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협력을 기대하면서 버티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면서 1차 목표가로는 한 12,500원대를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500원 정도 터치하게 되면 이제 좀 반등할 때마다 좀 분할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10,000원 부근 기존에 이제 작년에 반등을 시작했던 매각 소식으로 이제 반등 시작했던 부근이 10,000원 부근대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배터리 아저씨라고 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금양인데요. 지금 장에서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회사의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된다면 매출 규모가 한 6천억 원 정도 수준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던 상황이죠. 다만 이제 최근에는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섹터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깊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함께 조정을 받았는데요. 워낙 좀 많이 상승했던 종목이고 바닥권과 비교하면 한 10배가량 상승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조정도 좀 다소 깊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오늘의 하락 이유는 아무래도 어제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금양을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을 했어요. 우리가 이 배터리 아저씨로 흔히들 잘 알고 계시는 박순혁 금양 홍보이사가 이제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을 미리 좀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누설했다는 게 거래소에서는 이제
공시 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것 같고요. 뭐 내용을 보면 이제 5월 중순에서 6월 사이에 회사에 좀 긴급하게 쓸 돈이 있다. 뭐 금양이 곧 자사주 1,700원어치를 매각할 계획이다라고 유튜브에서 밝히면서 이제 뭐 주식 보유자들 중에 뭐 수익이 난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라는 이제 코멘트를 하면서 뭐 장내 매도나 블록딜, 뭐 교환사채 같은 뭐 매각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게 이제 포인트이고요. 이 공시 불이행으로 이제 벌점을 8.5점 그리고 공시 위반 제재금을 8,500만 원 부과를 받기는 했지만 거래 정지는 또 다행히 피하면서 그나마 좀 한숨은 돌릴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뭐 1년 이내로 유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어야지만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뭐 금양 쪽에서는 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조심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관리 종목까지 갈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다만 아무래도 최근 이런 2차 전지 섹터의 전반적인 조정과 함께 이런 좀 불성실 법인 지정에 따른 우려에 따른 매물이 좀 오늘은 좀 강하게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금양이 요즘에 시장에서 좀 핫한 종목이죠.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한 종목인 만큼 대표님께서 먼저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금양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금양 또한 버티자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최근에 워낙에 좀 지속된 조정을 받았긴 하지만 5만 원대 정도는 좀 지지를 하는지 여부는 충분히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되면서 뭐 단기적으로 수급적 요인은 좀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회사의 펀더멘털과는 또 별개인 이슈거든요. 뭐 이런 개인적인 유튜브 활동으로 인한 회사가 또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된 것이지 뭐 회사의 다른 사업적인 이슈로 또 이렇게 지정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이런 회사의 원래의 펀더멘털을 연결시킬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또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또 나름 괜찮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와중에 좀 하락한다는 것은 특히나 더 좀 개별적인 이슈에 따른 펀더멘털과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5만 원 선 지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또 60일선 회복 여부 또한 좀 함께 잘 살피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5만 원 선 지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현재가로 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일단 6만 원을 잡고요. 손절가로는 이제 5만 원을 좀 깨고 내려가서 뭐 4만 5천 원까지도 터치를 한다면 그때는 이제 손절하는 전략으로 좀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양의 경우에는 지금 가격 전략으로 목표 주가는 6만 원이고 손절 라인은 4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종목까지 구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을 한번 구조를 해볼 텐데요. 유무상증자 공시가 있었는데 그래도 고성장이 기대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빠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산 기반 기술력을 바탕으로 좀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죠. 뭐 주요 사업으로 보면 뭐 바이오 신약, 항염증 치료 신약 같은 신약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는 뭐 CMO 제조나 생산, 패브릭 같은 제조 기업들을 종속으로 또 보유하고 있고 그렇지만 뭐 제약이 한 66% 정도로 가장 비중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오랫동안 이런 핵산 기반 백신 기술을 이용해서 좀 시장에서 신뢰도를 많이 쌓아왔었는데 코로나 때 이제 특히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무려 한 10배 이상 좀 상승하기도 했었죠. 이 코로나가 종식이 좀 되어 가면서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또한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 진원생명과학도 모멘텀을 조금 잃은 모습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 올해 초에는 자회사인 VGXI를 통해서 미국에 건립했던 생산 공장에 이제 첫 위탁 생산 수주에 성공했다라고 좀 밝히기도 했었고 아시아 바이오 업체로부터 한 71억 원가량 이 플라스미드 DNA 의약품 공급 계약을 좀 체결하기도 했었는데 좀 아쉽게도 주가 탄력을 회복하는 데는 조금 역부족인 모습인 것 같아요. 뭐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한 전년 대비해서 한 36.4%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대로 영업 손실은 또 30%가 증가를 했거든요. 당기 순손실도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한 72%까지 늘어났고 뭐 최근 이렇게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하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유무상증자 소식까지 나오면서 추가적인 좀 급락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유무상증자 뭐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신주로 약 4,200만 주를 발행한다. 그리고 자금은 약 한 820억 정도를 모집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유상증자로 보면 이제 보통주 2,200만 주를 발행하고 이제 뭐 실권주,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무상증자 또한 함께 진행을 하는데 이제 1주당 약 0.2주 정도를 배정을 하죠. 뭐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이런 신주도 무상증자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자금 용도를 살펴보면 뭐 시설 자금 65억 원, 운영 자금 733억 원, 그리고 기타 자금 20억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 이렇게 실적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무상증자가 포함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이런 주주 배상 유상증자라는 점이 조금 우려를 키우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상증자의 성격이 조금 우려감을 키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좀 현재 시점에서는 도망가자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이 아무래도 유상증자가 최근에 좀 이런 주가 회복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향후에 이런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진행 결과가 나오고 앞으로 사업이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한 후에 재접근을 해보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런 매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적자폭 확대가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 개선에 대한 확인은 한번 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쉽게 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뭐 관련해서도 섹터 전반적으로 좀 본격적으로 반등하는지도 추후에 좀 재접근에 대한 판단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후에 뭐 다른 뭐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가 탄력이 좀 굉장히 빠르게 회복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당분간은 좀 하락세 또는 뭐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좀 아쉽지만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분할 매도해 나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뭐 재추후에 재접근 시에는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통해서 좀 가격 변동은 생길 수밖에 없겠지만 뭐 현재 시점에서 보자면 뭐 매수가는 뭐 4,000원, 100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500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가에서 분할 매도를 권고를 해주셨고요. 다시 접근을 하신다면 매수하는 가격은 4,100원, 그때 진입을 하셨다면 목표가는 5,000원, 손절 라인은 3,5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에서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봤습니다. 에이딘홀딩스의 이지연 대표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찾아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종가 베팅을 해볼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종가 베팅 시간에 제시해 주셨던 종목부터 리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최근에 근데 보니까 좀 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5월 10일에 공략을 해주셨는데 슈어 소프트테크입니다. 네. 어떻게 지금 보시나요? 정말 다행이에요. 똥손 탈출해가지고요. 그동안 종목들이 결과 안 좋아가지고 은근히 좀 신경 쓰였는데 네. 어쨌든 이번 슈어 소프트 테크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이제 똥손에서 탈출하는 그런 계기가 이제 금손으로 거듭나시겠다는 의지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응은
일단 조금 더 지켜보세요. 일단은 그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주가 좀 더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은 그 흐름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표가 드리긴 하지만은 저는 가격 설정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제 원칙은 항상 이렇게 눈치 봤다가 적당히 먹으면 나오자, 안 가면 바로 빠지자 이런 주의를 해가지고 목표가 정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게 조금 뭐 대책 없이 얘기한다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요 종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되게 강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흐름이 갈 때까지는 아마 추세가 이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힘이 좀 빠진다 싶으면은 그때 좀 빠져나오셔도 된다는 말씀 드릴게요. 네, 지금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에는 섹터 전반을 좀 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의 힘이 어디까지 갈지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시장 오늘은 그래도 좀 기분 좋게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가 또 전략을 짜봐야 될 종목이 있겠죠. 관련해서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힌트 자막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키워드 힌트로 지금 주신 게 한우입니다. 네. 먹고 싶네요. 사주시나요? 뭐 출연 드시면 살게요. 네, 네. 주식의 수익으로 사 먹어라 이런 느낌인 것 같네요. 뭐 대충 알아주니까 다행이네요. 네. 그 한우는 먹어도 안 물리죠? 아우,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죠. 뭐 안 물리는데 이 정말 좋은 이 한우가 있는데 조금 최근에 안 좋은 뉴스가 있어가지고 일단 오늘 힌트로 일단 한우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2주 전에도 가족들하고 한우 먹으러 갔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좋으셨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치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배 터지게 먹었어요, 가가지고. 이번에 배당이 좀 빵빵하게 나와가지고 기분 좋게 먹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먹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그리고 사육하시는 분도 정말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 기분을 좀 깰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나와가지고 일단 오늘은 힌트를 한우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네, 어떤 이슈죠? 구제역이요. 그렇죠. 네. 이게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이슈인데 이게 주식시장은 이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신경 안 써요. 어쨌든 반응을 하죠. 그쵸? 뭐가 나오면. 어떤 네. 이슈가 발생되게 되면 거기 수혜주가 뭔가 계속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2020년이니까 3년 전인가요? 3년 전으로 가게 되면 코로나가 발생됐을 때 정말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거리두기 하게 되면서 밖에도 못 나가게 했었는데. 대형 악재였죠. 네, 그랬는데 그때 아시겠지만 진단키트가 가고 백신 관련주가 가고 치료제가 가고 치료제 관련주가 가고 그리고 이제 손세정제, 마스크 관련주가 다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그렇게 신경 안 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제역 테마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물론 구제역 테마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과거 2019년 이전에 계속 해마다 연례로 이렇게 계절병, 계절 바이러스는 계속 발생이 됐었는데 중요한 건 지금 4년 쉬었거든요. 4년 쉬었고 그리고 이전에 2020년대 코로나가 발생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이 극성을 부리게 되면서 바이러스 테마가 갔었는데 과거에 코로나 테마가 좀 강하게 갔던 부분들 그리고 구제역 테마가 구제역 바이러스가 4년 동안 쉬었다라는 점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더 갈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 조금 많이 올랐다가 오늘 준비한 종목 같은 게 이미 먼저 힌트를 드리면은 우진 비엔지인데 우진 비엔지도 그렇고 이글벳도 그렇고 오늘 주가 좀 쉬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슈에 의해서 어쨌든 구제역 테마가 완성이 됐다라면은 이 이슈가 계속 지속이 될 것인가 아니면 끝이 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은 바이러스한지 면역학 같은 게 되게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는 확산이 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답은 간단해요. 변이.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도 코로나19처럼 변이가 그렇죠.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이러스 자체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DNA 구조였는데 이게 RNA 구조로 바뀌게 되면서 변이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류가 정복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저 딱 하나 있잖아요. 딱 하나 또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죄송한데 또 제가 가끔씩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좀 감안해서 좀 봐주세요. 인류가 정복한 바이러스 딱 하나요. 딱 하나인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작가님 검색되시면은 바로 좀 토스 좀 해주세요. 어쨌든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네. 그 바이러스 DNA 구조거든요. 그래서 겨우 잡은 거예요. 근데 지금 바이러스 구조가 DNA에서 RNA로 바뀌었는데 이게 RNA와 DNA 차이가 뭐냐면은 그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DNA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중 구조라 보시면 돼요. 네. 근데 RNA 바이러스는 뭐냐면은 단일 가닥이에요. 근데 이 단일 가닥에 아래에 수염 같은 게 있거든요. 이 수염이 염기서열이라 그래요. 근데 이 염기서열의 순서가 바뀌는 것을 변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바뀌는 건 좋아요. 바뀌는 건 좋은데 이게 순서 있게 바뀌게 된다라면은 미리 예측이 돼가지고 플랫폼에서 백신을 만들 수가 있지만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안 되니까 백신을 만들어도 또 변이가 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은 도둑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비밀번호를 겨우 풀었는데
또 번호가 바뀌어버린 거야. 또 번호를 또 풀었는데 또 번호가 바뀌어버리고 이런 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하고 지금 바이러스의 변이가 그런 개념인 거예요. 백신을 만들지도 못했는데 또 바뀌고 만들려고 하는데 또 바뀌다 보니까 계속 돈은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는데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뭐 정부에서 어쨌든 고강도 방역 대책을 추진을 하는데 네. 예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우리가 막았잖아요. 막았는데 어째 확산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현재 이 구제역 바이러스 같은 경우 좀 알아보니까 이게 단일 나선의 RNA 형식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일 가닥의 바이러스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혈청이 두 가지 종류가 있던데 이게 그 항원 구조가 혈청형이 있는데 혈청형 같은 경우 또 이 예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바이러스의 변이가 자주 일어나요. 아,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정부에서 확보해낸 백신이 있겠지만은 아마 이게 통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이러스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않겠죠. 바이러스를 이 생명체라고 말하기 조금 어폐가 있는데 어쨌든 얘도 생명체거든요. 그럼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변이를 해요. 네. 그럼 4년 동안 계속 변이가 됐었다라는 거죠. 그동안 아마 이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안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발생이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안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지금 구제역이 소에서 이제 염소로까지 확대가 됐던 얘기인데 조만간 돼지로도 갈 수 있을 가능성을 일단 열어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게 지금 잠복기가 8일, 짧게는 8일, 뭐 길게는 14일 이상 얘기를 하고 있던데 네. 중요한 것은 이 잠복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발생됐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주,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지나고 그 다음 주에 갔을 때, 그러니까 6월 둘째 주까지 갔을 때 추가 바이러스가, 추가 고객이 발생이 안 되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안심을 해도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가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차단이 안 됐다라면 분명히 다른 곳에서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제가 안 좋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 오염된 지역에, 그러니까 동물에서 동물에만 이게 전염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에 붙어서도 이게 전이가 되고 그럴 가능성이 기구라든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생물에서도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 정말 죄송한 정보관리분들 노력하시는데 정말 죄송한데 이분들이 계속 현장 방문을 하고 있잖아요. 네. 소독은 하고 있지만은 그걸로 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실지도 모른다라는 것들이죠.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은 축산농가분들께는 섭섭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은 되도록이면 현장 근처에 사람이 안 가는 게 제가 볼 땐 더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최소한의 차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구제역 발생지 쪽에 출입 기록부라든지 그리고 소독 시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비한 상황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게 차단이 됐다라고 하고 완전하게 지금 이 출입에 대한 어떤 통제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음모론자가 아닙니다. 네. 제대로 알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조심스러운 이슈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부도 많이 했다라는 점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정부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이 최대 14일 이상의 했던 이 잠복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발생이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게 끝난다 안 끝난다는 그때 가서 논의를 하는 게 맞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이제 안심을 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로 이렇게 조금 깊게 이 정도로 어쨌든 많이 알고 그리고 저 내년도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구제역 테마가 단계가 끝이 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우진 BNG가 오늘 마이너스 8% 정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제역 테마 같은 경우는 리스트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에 오늘 제가 조금 바이러스 학도 아니 바이러스 그 교육도 아니고 무슨 교육을 받는 의학 느낌이었어요. 방송도 아니고 네. 제가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좀 제대로 알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그 부분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구제역 테마와 관련해서 제가 네. 찾아보니까요. 지금 뭐 체시스도 있고 중앙 네네. 백신 우진 BNG도 있는데 지금 네. 우진 BNG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체시스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네. 음봉으로 전환이 네, 된 맞습니다. 상태인데 네. 특별히 이 우진 BNG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백신을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맞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유는 간단해요. 올해 감기가 걸렸다고 해서 내년에 감기가 안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주에 감기 걸리고 2주 동안 지금 기침 휴증 때문에 지금 저 죽겠거든요. 저 코로나 걸렸을 때도 기침 휴증 2주간 넘게 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 호흡기 바이러스였던 그 형태가 좀 변이가 되고 있다는 볼 수가 있는 건 증상이 변이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자, 올해 감기 걸렸다 해서 내년 감기가 안 걸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막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다면은 언제까지 마스크에 의존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백신에서 막을 수는 없는 부분들이요. 그러면은 물론 아프긴 하겠지만은 이 몸 스스로 그러니까 생명체 스스로 저는 개인적으로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떤 바이러스 들어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든 대체 그러니까 어떤 바이러스 새로운 바이러스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2000년대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스라든지 뭐 그 신종플루라든지 최근에 코로나까지 계속 새로운 바이러스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백신을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 몸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게 저는 면역이라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 면역 증강제를 이 우진 비엔지가 현재 개발을 하고 있어요. 물론 네. 완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면역 그 치료제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백신이나 치료제 중요하지만은 이 생명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 면역 증강제 같은 것들 연구 개발을 R&D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종목들도 물론 수익성을 보게 되면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글베스 보는 게 맞아요. 대선 네. 미생물을 보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요 종목도 변동성 상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첫 번째 요인이 됐고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면역 증강제 이런 것들 연구 개발하고 있다는 것들이 일단 제 마음을 이끌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사실은 두 종목 중에 고민을 했어요. 어떤 걸 고민하셨어요? KH바텍하고 요 종목하고요. 네. 그래서 혹시 요 종목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KH바텍을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개 말씀드릴게요. 아. 오늘 일단 우진 비엔지를 준비를 했지만 네. 일단은 KH바텍도 요즘 마트라든지 이제 편의점 가면 1+1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일단 오늘은 종목을 1+1으로 네. 그러니까 지난주 수익 나와서 그렇게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두 종목 중에 고민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주력은 우진 비엔지지만은 요 종목 혹시 마음에 안 드신 분들은 KH바텍 네. 이렇게 두 개 말씀드릴게요. 네, 뭐 우진 비엔지와 KH 바텍까지 종가에 베팅할 두 종목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일단은 우진 네. 비엔지가 좀 더 주력이니까 가격 네. 전략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우진 비엔지 가격 전략을 좀 세워드리게 되면은 목표가는 일단 2,500원 정도, 죄송합니다. 2,250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렸듯이 현재 지금 장 마감이 된 건 아니죠. 지금 그 예상 가격이 현재 마이너스 6% 정도 나온 상황인데 지금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마이너스 6.6%였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끝난다고 보게 된다면은 다시 재반등이 나오게 되면 최소한 20%는 또 추가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는 2,250원, 손절가는 1,750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우진 비엔지에 대해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분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그래도 분위기 좋았습니다. 장 초반에 약간의 약세를 보였지만 모두 상승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우리 코스피 지수는 0.59%의 강세로 그래도 2,500선은 조금 밑돕니다. 2,494선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아우인 코스닥 시장 굉장히 큰 힘을 내고 있습니다. 2% 넘게 오르면서 833선에서 종가를 형성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오늘은 기분 좋다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 코스닥이 2% 넘게 오르고 그리고 저는 항상 중요하게 좀 보는 게 종목별 등락 현황인데 오늘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상승 종목 수가 1,200종목이에요. 네.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278종목인데 제가 이걸 왜 보냐면은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슈들인데 결국 그 이슈에 따라서 상승으로 가냐 하락으로 가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 상승으로 오늘 어쨌든 1,200종목이 상승으로 갔다라는 것들은 분위기가 그동안 매도 심리가 오히려 보이게 되면서 좀 짓눌려 있다가 이제 매수 심리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중요한 거 다 좋지만은 결국 누군가 사야 시장에 가는 거고 누군가 팔면은 시장이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상승 종목수 1,200종목이라는 것들은 사는 사람이 완전하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된다라면은 시장이 뭐 코스피 같은 경우 다시 한번 2,500포인트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다시 900포인트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이 조금 이 시장의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현상이 이제 내일 쪽이나 이제 모레 쪽도 계속 가는지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이 전기차를 포함한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전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 하락을 하게 되면서 조금 발목 잡을 것처럼 보였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분위기를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들은 상당히 좀 반갑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셨을 때 승산이 조금 높은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시장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조금 기분 좋게 마감 기조를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일단은 이렇게 좋았지만 내일까지 이 기조가 이어질지 모르니까 저희는 또 전문가님들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일단 먼저 교보증권의 최원관 차장님께서는 전기, 전자, 대형주를 살펴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원장님께서는 기후 경제를 대비해 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딘홀딩스의 이지현 대표님께서는 실적 강자인 엔터주와 회복기 초입에 있는 반도체를 살펴보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팀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저게 이제 저도 눈에 들어오는 게 전기전자하고 반도체 저게 눈에 들어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IT가 가야 시장이 간다라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1분기 네. 2차 전지가 어쨌든 시장을 잘 이끌어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400m 개주를 한다고 치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간다라면은 일단 IT가 시장을 좀 이끌어줘야 될 것 같아요. 2017년 이후부터 IT가 가야 시장이 갔었거든요. 그러면 IT가 가게 되면은 바이오도 같이 갑니다. 2017년 이후에 IT하고 바이오가 동행하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T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지고 어쨌든 IT가 갈 만한 뉴스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어쨌든 DDR 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산의 결정을 했고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메모리 가격 인하 중단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틀방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 증시에서 이 또 메모리 특히나 반도체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장이 이제 어제, 오늘 그랬던 것처럼 IT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눈에 띄는 종목이 하이닉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41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네. 너무나 당연하지만 장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이 이평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이제 추세가 전환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와, 그동안 계속해서 241선 돌파가 힘들었다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하이닉스가 241선 올라탔습니다. 91,900원을 기록했는데 그렇다면은 241선을 이 점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탈하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 지켜주게 된다라면은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끌어주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지난 3월 달에 뭐 SFA 반도체라든지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코아시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세였잖아요. 부품들이. 그럼 그런 종목들이 낙수 효과로 해서 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코스피, 코스닥 같이 시장이 상승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IT, 반도체 저는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IT와 반도체 지켜보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보니까 네. 코스닥 시장에서요. 지금 HLB의 상승률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오늘 네. 장에서 지금 14%대 강세를 보였는데 네. 또 뉴스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미국 FDA의 간암 신약 허가 신청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서 뭐 네. K-바이오의 신견을 썼다라고 하는데 네. 또 다음 달에는 아스코 학회도 있는 만큼 이 모멘텀이 좀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는 IT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바이오 쪽도 계속해서 이제 신시장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3월, 2월 말인가요? 국무총리 주재 그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에서도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의약품 수출 2배 목표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대형 이제 신약 개발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부 기조와 맞는 이런 흐름에 이 미국의 신약 허가 신청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HLB는 주가 흐름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바이오 관련돼 가지고 또 뉴스가 나왔잖아요. 호재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LB는 그동안 아시겠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진짜 그러면은 이제 신약 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완료만 되게 된다면 그동안 있었던 논란들은 싹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신약 업체로 이제 완전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미지 변화가 완전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바이오 업종도 그렇고 HLB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좋은 일이다라고 좀 봐지고 어쨌든 뭐 HLB와 관련돼서 미국의 그 신약 개발인지 임상 진행하는 기업들이 있다면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기업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한번 리스트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뭐 주가가 오늘 많이 뛰기는 했잖아요. 음. 근데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네네. 것 같은데 뭐 지금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주가가 많이 오르면 이걸 들어가도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네. 오늘의 상승을 만약에 있잖아요. 이게 상승의 출발점이라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그죠?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HLB의 주가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오늘의 상승의 출발점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허가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오늘의 상승에 보게 된다라면은 여기 상승 출발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뭐 상한가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실 근데 네. 대형 이슈긴 한데 상한가까지 네. 가지는 않았죠. 네네. 왜냐하면 그동안 주가가 많이 짓눌려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예를 들게 되면은 2월 20일 같은 경우도 상한가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때 아마 매수하신 분들이 오늘 반등 후에서 매도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신약 허가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 오늘 상승은 상승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HLB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리뷰를 해주셨는데 또 관련해서 그러면 내일장에서 어떤 섹터를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팀장님? 내일은 일단 OLED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의 특징이 지난주 같은 경우 자동차주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엔터가 강세를 보이는데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제가 왜 짚어드리냐면은 최근에 어떤 섹터의 트렌드가 단발성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길게는 한 일주일까지도 이렇게 지속이 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네. 그리고 반도체가 하게 되면 올리가 그 다음 바톤 이어받아 가는 경우가 과거에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어제 오늘 이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그 바톤 이어받아가 오늘 올리디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흐름이 오늘 단발성으로 끝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엔터주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자동차 부품들도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이런 시장의 어떤 흐름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올리드 같은 경우도 오늘 단발성으로 끝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 내일 쪽에 저는 개인적으로 올리드를 한번 더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모건 스탠리가 작년에 빙하기가 끝나간다는 리포트를 발간을 하게 되면서 네. 거기에 아시아 탑100주 3개를 꼽았어요. 꼽았는데 거기 3개가 뭐냐면 TSMC,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거든요. 최근에 이런 그 디스플레이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작년 10월 달에 모건 스탠리가 왜 LG 디스플레이 탑100으로 꽂았는지를 저는 좀 이해가 돼요. 이미 네. 좀 예상이 되어 있었네요. 그죠. 그래서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은 정말 외국인들한테는 정보로는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여담이지만 시장에서 항상 퍼스트 무버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패스트 팔로우. 가는 쪽으로 잘 눈치 살펴가지고 잘 따라잡자. 뭐 그런 얘기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OLED 관련 쪽으로도 한번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